자료정보학과 박범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자료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자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범주형 자료, 영어로 이제 categorical dat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된 결과를 어떤 속성에 따라서 몇 개의 범주로 분류를 해서 도수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주형 자료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들은 뭐 평균, 분산 이런 거 계산을 해서 뭔가 그 자료들이 사칙 연산도 가능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범주형 자료는 범주를 분류해서 도수를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비율을 한다든지, 또는 그 개수, 프리퀀시, 어떤 분포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분석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제 범주형 자료 분석은 이러한 범주형 자료에 대한 통계적 추론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범주형 자료가 범주로 분류해서 도수로 정리한 자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테이블을 이용하면 됩니다. 테이블. 근데 그런 테이블을 분할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팅전시 테이블, 분할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자료에서 각 변수의 범주를 나누어서요, 해당 범주의 관측 도수, 관측되는 이제 그 샘플 수를 나타내는 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의 개수라고 하면 이제 행의 변수의 수죠. 그리고 알개, 열의 변수의 개수가 C개라고 하면은 R 곱하기 C 분할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범주형 자료 분석의 예. 첫 번째로, 생물학자가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죠? 생물학자가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부합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 나눠서 이렇게 도수를 계산을 하고 도수를 셉니다.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할 수 있겠죠. 흡연 여부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폐암 환자가 있는데, 폐암 환자에 대해서 그 리트로스펙티브하게 과거력을 조사를 했더니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흡연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헤빌리 스모커인지 아닌지 뭐 이런 등등 관련해서 그 도수를 정리를 했어요. 각 사람별로 정리를 했어. 그렇죠?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분석을 하는 경우, 근데 마찬가지로 범주형 자료 분석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첫 출산 시의 연령, 이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동일 질병 치료를 위한 두 약품의 부작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부작용이 일종의 프리퀀시가 되죠. 부작용으로 보고가 되는 것을 도수로 해서 전체 샘플에서 그 부작용에 해당되는 도수로 나눠서 그것의 비율을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수 자체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각 후보가 속한 소속 정당의 지지율과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이 범주형 자료 분석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분할표 얘기했는데, 교차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할표 혹은 교차표, 그래서 컨팅전시 테이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 뭐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팩터가 하나예요. 팩터가 하나는 얘기는 이제 그 변수가 하나는 얘기입니다. 어떤 변수가 하나라서 하나의 변수 내에서 캐테고리를, 범주를 한 6개 정도 나눴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각각의 셀에다가 그 프리퀀시, 도수를 써줍니다. 또는 상대 도수를 써줘요. 그 전체 합이 이렇게 되게 원 디멘전하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팩터가 2개예요. 변수가 2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팩터 하나는 남자, 여자, 또 다른 팩터는 사는 지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팩터 1이 캐테고리가 1, 2, 3, 4입니다. 3, 4. 그리고 팩터 2는 1, 2, 3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거 3개를 더한 거에 썸을 계산할 수 있고요. 3개 더한 것에 썸을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토탈 옵저베이션,
토탈 넘버 오브 옵저베이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 도수를 이용을 하면 이게 1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프로포션을 해도 된다. 비율을 써도 됩니다. 비율인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 넘버 오브 옵저베이션의 숫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인 경우에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적합도 검정이라는 걸 이제 하시게 되고요. 적합도 검정입니다. 그렇죠? 적합도 검정이라는 걸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독립성 혹은 동일성 검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범죄형 자료 분석이다 그러면은 사실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략적인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캐타고리컬 데이터, 범죄형 자료다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일단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캐타고라이징 해서 범죄형 자료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같은 거 이용을 해서 뭐 심평원 자료, 건강보험 빅데이터, 국가 건강 영양 조사, 뭐 이런 뭐 이렇게 내셔널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 우리가 적당히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실제로는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사치 연산이 가능한 데이터를 군집화할 수가 있어요. 캐타고라이징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트린직하게 원래부터 캐타고리컬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페어드 데이터냐, 언페어드 데이터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언페어드 데이터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언페어드 데이터가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페어드 데이터인 경우에 두 그룹을 비교하는 형태의 연구 방법은 카이스퀘어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피셔의 익젝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피셔의 정확 검정, 카이 제곱 검정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그룹 이상인 경우, 사실 세 그룹, 두 그룹보다 더 많은 경우를 이제 비교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비율이나 프리퀀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마찬가지로, 그리고 CMH 테스트라고 있어요. 뭐 이런 걸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aired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two categories to be compared 아주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응되는 게 맥리마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상인 경우에는 generalized 맥리마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로진 모델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기본 범죄형 자료 분석의 회귀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로진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로진 모델이라는 형태로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는 싶은데,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면 회귀 분석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범죄형인 경우, 그게 이제 로진 모델이 되겠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모델이 뭐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프로빈 모델, 스코빗, 스큐드 로지스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글리니어, 토빗 뭐 등등등 여러 모델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측정인 자료의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GE라는 게 있고요. 또 카파 스태티스틱이라고 일치도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진단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점선 위에 있는 것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인데요. 카이 제곱 검정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일성 검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한번 다음 슬라이드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도 검정 제일 위에서 읽어볼게요. 실제 표본이 내가 생각하는 분포, 이제 즉 이론상의 분포라고 합시다. 이거랑 같은가 다른가. 그래서 K개의 범죄에 속하는 범주의 비율, 관측 도수, 혹은 관측 도수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어느 특정한 비율을 따르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요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생아 수를 관측을 했어. 어떤 특정 뭐 지역 또는 병원에서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뭐 요일이 뭐 중요해? 다 독립 아니야?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다 7분의 1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관측 도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거를 상대 도수로 해서 확률을 만들었더니 확률이 조금씩 틀려. 그렇죠? 확률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같다고 해야 되나 통계적으로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하는 게 이제 적합도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 이렇게 보면 요일별로 출생아 수가 같다. 이제 귀무가설이 되고요. 요일별 출생아 수는 같지 않다. 이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귀무가설을 기약하면 다르다.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유권자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였다. 각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번 선거에서 나타난 소속 정당의 지지율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생물학자가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실험한 결과가 맨델의 유전 법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거 다 이제 적합도 검증이 이해가 되겠죠. 위랑 같은 상황이 되겠죠. 표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적합도 검증 이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관측 도수가 n이고 각 범주의 관측 도수가 n1부터 nk까지인 k개의 범주를 가진 범주형 자료에 기초한 적합도 검증을 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측 도수가 n1부터 nk까지 각 범주 내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각에 대한 미지의 확률을 p1부터 pk라고 하면은 가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p1은 p10라고 이렇게 세우고요. p2는 p20. 이게 뭐 다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우고 이게 다 같을 필요는 없다. 다 틀릴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아닐 것이다. 그게 not H0가 되겠죠. 이걸 이제 검증을 할 건데 검증 통계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료의 수 빼기 n 곱하기 이거의 확률. 그러면 이제 실제 도수가 되죠. 그 기대되는 도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론상의 기대되는 도수가 돼요. 그리고 그 기대되는 도수를 해주고 제곱을 해주고 밑에는 이거 나눠주면 다 더해주면은 이게 카이제거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서 H로 가설하에서 이게 카이제거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K 빼기 1 돼요. K가 뭐였죠? K개의 범주의 숫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카이제거 분포의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H로 가설하에서 이런 분포를 따르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유의 수준을 정하면은 이제 카이 제곱 분포 H 검정 통계량의 값이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위치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고 HLO를 이쪽에 위치하면 이제 기억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적합도 검증의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떤 카지노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하였다. 이거예요. 고객 중 한 사람이 주사위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이를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주사위를 120회 던진 실험의 결과가 다음 표에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과연 이 주사위는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알파를 0.05로 해서 검증하자. 거예요. 나온 눈의 수를 봤더니 뭔가 좀씩 더 달라.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벤치도수는 120. 사실은 6분의 1 해가지고 다 20씩 나와야 되는데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3이 좀 많이 나왔네, 6이랑, 그렇죠? 검정 원리가 뭐예요? 6개의 범주에 속하는 범주의 비율이 기대되는 특정한 비율을 따르는가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기대되는 거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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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설. 만약에 공정하다면 P1부터 P5까지가 정확히 6분의 1이 돼서 도수는 정확히 다 20개씩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 H0. 그 방법이 H0가 참이라면 모든 기대 도수는 CM 횟수 120 곱하기 확률 6분의 1에서 20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관측 도수와 이 기대 도수가 비슷한가? 비슷하면 공정하죠. 비슷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하지.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거냐? 관측 도수랑 기대 도수의 차이로 하면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 그리고 서메이션을 해줘. 그게 이제 이거죠. observation, expectation 더해주면 6개니까.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해주지 말고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서 밑에다가 이걸 나눠줍니다. 기대 도수로 나눠줘.
그러면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되어서 H로 가설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만약 이제 이런 기강력안에 속하게 되면 H로를 기하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죠.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방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산을 하게 되고요. 봤더니 카이 제곱이 1.8이 나왔는데 검정 통계량이 11.07이 나왔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요, 그렇죠? 기강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기약할 수가 없어. 이 정도면 공평하다고 본다.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이번에는 독립성 검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 여부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인데요. 폐암 유무, 폐암 또는 아닌 것, 흡연 비흡연에서 각각의 프리퀀시를 계산했어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10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마지널 썸이에요. 했더니 기무가설 HC로 H1 했을 때 기무가설이 흡연과 폐암은 연관성이 없다. 서로 독립이죠. 근데 흡연과 폐암은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독립이 아닌 거죠. 대립가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이 도수를 이용을 해서 뭔가 수식을 만들 텐데 이게 단지 적합도 검정에서 디멘전이 하나만 더 늘었을 뿐이지 똑같은 방식으로 수식을 사용을 하고 다만 서메이션을 한 방향만 하지 않고 이쪽 방향도 하기 때문에 서메이션이 2개가 들어갑니다. 뒷슬라이드에 나올 거예요. 이제 예문 볼게요. 첫 출산 시 연령이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뭔가 카이 제곱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I가 있고 J가 있는데 앞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다시 보면은 폐암에 대한 게 이 I에 해당하는 거고요. 흡연에 대한 게 J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이게 되게 고부로 이루어진다면은 독립이고 그렇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합도 검정할 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관측값, 관측 도수, 기대 도수를 차이를 제곱해주고 기대 도수로 나눠준 다음에 서메이션 해주는데 이번에는 행도 있고 열도 있으니까 서메이션을 2개 다 반영을 해줘야 되지 다 더해지는 거죠, 정보가. 그렇죠? 그 정보를 다 만들어주고 나면은 H로 가서 하에서 이게 카이저급 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이때 자유도가 이겁니다. 넘버 오브 로, 넘버 오브 칼럼 각각에다 1을 빼줘서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강력을 만들어서 기강력보다 크면 뭐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새롭게 마련된 세제 개혁안에 대한 찬성 여부가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1000명을 표본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와 같이 나왔는데 그럼 세제 개혁에 대한 찬성 여부와 소득 수준이 서로 독립인가? 한번 검증해봐라. 유의 수준을 줄 테니까 검증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성 반대를 FA라고 했고요. 저소득, 중간층, 고소득을 이렇게 L, M, H라고 해서 각각 프리퀀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총 1000명이 되게. 여기는 마지널 썸, 여기 마지널 썸 이렇게 해주고요. 한번 가설을 세워봅시다. 가설을 세워볼게요. 그 H0는 세제 개혁에 대한 찬성 여부와 소득 수준은 서로 독립이다. H1은 세제 개혁에 대한 찬성 여부와 소득 수준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방법이 뭐예요? H0가 참이면 각 셀의 교집합의 확률이 주변합의 곱으로 나타나요. 주변합이 여기 마지널 썸, 이게 주변합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L하고 F의 교집합. L하고 F의 교집합은 우리가 지금 관측값은 이건데 사실은 1000명 중에 341명 그리고 1000명 중에 601명 이 둘의 곱이 사실 기대되는 값이에요. H0가 참이면 기대되는 값이에요. 이게 그런 경우에 독립이야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런 형질을 이용하면 이 각 셀마다 다 기대도수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도수를 계산을 해서 기대도수가 지금 expectation이죠. 이거 EIJ죠. 이거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 관측값은 이미 있으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기억력 안에 들어갈지 안 할지 이걸 정해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결과가 어떻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일성 검정의 예제를 볼게요.
동질성이나 동일성이는 거의 비슷해요. 일단 가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두 집단의 분포가 동일한가 다른 분포인가. 당뇨가 있고 정상인이 있으면 당뇨는 여기 20, 35 이렇게 50이 있고요. 정상은 15, 135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당뇨 내에서 비만이나 정상 체중이 20하고 30의 비율로 이렇게 분포한다. 정상에서는 좀 이렇게 분포한다. 정상에서 좀 더 불균형이죠. 이렇게 이거에 비해서 뭔가 좀 비율이 좀 다르죠. 이렇게 분포하는 게 다른 경우에 다른 분포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앞 슬라이드에 얘기한 동일성, 독립성 음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변수 간에 연관성이 있는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기무가설이 있는데 당뇨 환자 중에서 비만인 비율과 정상인 중에서 비만인 비율이 같다. 이 비율과 이 비율이 같다.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이제 비율이 동일하면 독립이에요. 비율이 동일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또는 이거 내에서 이거의 비율이나 이거 내에서 이거의 비율이 동일하면 마찬가지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비율이 동일한가 약간 좀 해석하는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대개의 경우 동일성 검정의 경우는 뭔가 개수를 정해놓고 비율에 대해서 검정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약간 독립성 검정하고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하지만 검정 통계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1일 3교대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주에 따라서 분량률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간주에서 생산한 150개, 야간주에서 120개, 심야주에서 130개를 뽑아서 불량품과 양호품 개수를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래요. 불량품이 주간, 야간, 심야에 있고 양호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비율이랑 이때 비율이 같은가 다른가 알고 싶어요. 또는 불량품 내에서 이거의 비율.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율이 더 궁금하지,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앞 슬라이드에 얘기한 것처럼 기대도수를 마지널 썸, 주변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H로 가설은 이렇게 작업주에 따른 분량률이 동일하다. 주간조, 야간조, 심야조 이렇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HLO가 참이면 각 조의 분량률은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동일해야 됩니다. 400분의 65로 동일해야 돼요. 따라서 기대도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성 검정하고 동일해. 이 둘의 차이를 제곱해 준 다음에 기대도수로 나눠줘서 서메이션을 또 해줍니다. 그럼 카이 제곱 자료가 나오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독립성 검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특별히 이렇게 2x2 이런 디자인의 경우에 기대도수가 5 미만인 셀이 전체 뭐 20%를 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옵저베이션 자체가 아니라 기대도수입니다. 기대도수. 이 중에서 하나만 넘어도 하나만 20% 기대도수가 5보다 작아도 4분의 1이니까 25%잖아요. 카이저 검정을 쓸 수가 없어요. 이때는 피셔의 정확 검정이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는 스몰 샘플 사이즈인 경우에 이런 일이 빈번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예를 볼게요. 높은 염분 섭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간의 관계를 연구를 하고 싶어서 특정 국가에서 1개월 동안 사망한 50에서 54세의 남성들의 식습관을 조사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눴어요. Type of diet, high salt, low salt, cause of death 해가지고 non-CVD, CVD, 그래서 여기 마지널성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실제 옵저베이션인데 딱 봤더니 기대도수가 5 미만인 셀에 일단 이거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기대도수가 5 미만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셔의 익제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x2인 경우에 이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기대도수를 2, 1, 1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2, 1, 2가 이거에 해당하는 건데 이 두 개나 돼. 기대도수가 5보다 미만인 게. 그러니까 이건 피셔 익제스 테스트를 해야죠. 그렇죠? 피셔 익제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무슨 또
다른 새로운 분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강의하기는 좀 그렇고, 이건 이제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 R이나 SPSS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때 피처 입 테스트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걸 해야 된다 싶으면은 이런 경우에라서 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앞 슬라이드에 카이저가 권유한 거랑 다 모티베이션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맥리마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맥리마 검정은 이게 이제 페어드 데이터인 경우예요. 페어드 데이터. 지금까지는 페어드 데이터는 아니었어. 지금 보세요 한번. 치료 후에 관절 통증이 아니요 내가 있고 치료 후가 있어. 전후는 서로 각 사람 내에서 뭔가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페어드 데이터인 경우에 카이스큐어 테스트의 리피티드 메저스 버전이다. 그래가지고 맥리마 검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귀무가설이 치료 전 관절 통증 환자의 비율이 치료 후가 같다.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카이저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때 이제 이거 이용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교차표 분석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리마 테스트 이렇게 프리 포스트에서 캐타고리 2x2인 경우에 맥리마 테스트를 하고요. 이게 3x3거나 뭐인 경우에는 프리 포스트 캐타고리가 많죠. 물론 이거 같아야 되겠지. 전후니까 제너럴라이즈드 맥리마라는 걸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룹핑 되어 있어요. 2x2인데 그룹핑 되어 있어. 그러면은 CMH 앞글자만 따가지고 CMH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저희가 좀 고급 통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용어에 대한 컨셉만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교차표를 만들었을 때 앞에 통계량하고 다르게 또 뭔가 연관성의 척도가 있어요. 연관성의 척도가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렐러티브 리스크랑요, 오즈 레이시오라는 게 있는데, 렐러티브 리스크를 이제 RR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 질병이 발생하는 비율에 비해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질병이 발생하는 비율. 그러니까 이게 상대 위험도인 거예요. 상대 위험도. 이제 그룹이 있으면 이게 exposed 혹은 non-exposed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디지즈가 있고 디지즈가 없어. 프리퀀시를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죠? 왜냐면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 질병이 발생하는 비율은 CD,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죠. 어느 exposure니까, 그렇죠?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율. 그런데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율이 분자가 되는 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게 렐러티브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교차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RR 값이 클수록 위험인자와 질병인자 발생 간의 연관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티움 임상시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임상적 의미가 분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군 대조군이 사정이 정해지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코어티 연구에서 계산하는 게 좀 용이합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가 위험인자의 유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0,000명 이상에게 아스피린을 투여를 하고 10,000명 이상에게 위약을 투여를 해서 그 MI가 나타나는지 MI라는 것이 나타났는지 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표가 만들어졌고, 이 경우에 아스피린과 MI에 대한 관련성을 좀 알아보자. 프리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 대한 걸 계산했더니 렐러티브 리스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0.581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위험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0.581이다. 복용하는 게 낫지. 그렇죠? 1보다 작으니까 복용했을 때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즈 레이시오라는 걸 할게요. 질병이 있을 때 위험인자의 오즈를 질병이 없을 때 위험인자의 오즈로 나누는 것을 오즈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럼 오즈는 뭐냐? 오즈는요, 교차비 뭐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앞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앞하고 똑같은데 질병이 있을 때 위험인자의 오즈, 질병이 있는 경우에 위험인자의 오즈는 A 나누기 C예요. 그러면 오즈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질병이 없을 때 위험인자의 오즈는 B에 나누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비율이랑 이거의 비율이 오즈의 레이쇼, 오즈 레이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C분의 A를 D분의 B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후양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로진 모형 앞에 간단히만 그런 게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럴 때 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대조 연구 같은 경우에 대조군의 수가 연구자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없는데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심장마비에 걸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약물 복용의 여부를 조사를 하여 약물 남용이 심장마비와 연관된 위험 요소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추측했어요. 드럭 어뷰즈 or not, 하트 어택이 yes or no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거 프리퀀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앞 슬라이드의 내용을 이용해서 오즈 레이쇼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게 이제 값이 5.64 값이 나오거든요. 계산하시면요. 그랬더니 심장마비를 일으킨 집단에서 약물을 남용할 오즈는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은 집단에서 약물을 남용할 오즈의 5.64배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1에 가까울수록 이 두 개의 비율이 같은 거잖아요. 비율이 같으면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1에 가까울수록 이게 5.63이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임상적인 뭔가 결론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차표를 만들면은 그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그 연관성에 대한 척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relative risk (RR), 두 번째는 odds ratio (OGB), odds ratio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범정 자료 분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카이저 검정, 그 피셔 익젝 테스트를 좀 해봤고, 맥리마 테스트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차표인 경우에 교차표 내에서 연관성의 측도 두 가지 대표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 또 아울러서 맨 처음에 범정 자료 분석의 경우에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늘 그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뿐 아니라 로진 모델이라든지 또는 GEE 또는 뭐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든지 카파 스태티스틱 이런 거 또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